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학 6학년 1학기 1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6학년은 첫째 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거 아시죠? 따라서 선생님과 함께 이 학습터의 디지털 교과서 또는 우리가 받은 교과서를 이용해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울 과학 6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자, 우선 실험실 안전 수칙이 있는데요. 이 안전은 강조해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는 단정히 묶습니다. 보안경을 써서 눈을 보호합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실험을 할 때는 실험용 장갑을 낍니다. 실험복을 입거나 앞치마를 두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친구들이 지금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의 전선을 만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조심히 다룹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뜨거운 물체를 만질 때에는 열에 견딜 수 있는 장갑을 끼거나 집게를 사용합니다. 실험 재료를 함부로 맛보지 않습니다. 다 모두 중요한 건데요. 특히 마지막에 실험지를 함부로 맛보지 않는다. 이건 가장 중요했죠. 그 다음 실험이 끝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실험기구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깨끗이 씻습니다. 사용한 약품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실험하는 동안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 번씩 디지털 교과서를 클릭해 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 장면 있는데요. 알코올 램프가 넘어져 불이 났을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큰 소리로 선생님께 알립니다. 실제로 한 2008년인가 9년에 실제 이제 실험을 하다가 알코올 램프를 쏟아서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소화기로 불을 껐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알코올 램프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단원 도입이 있어서요. 항상 새로운 단원을 시작할 때마다 사진 자료가 나옵니다. 이 사진 자료는 그 단원의 제목과 연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본문학습으로 보면요. 재밌는 과학, 그 다음에 과학 탐구, 과학 생활, 단원 마무리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차례대로 가는데요. 자, 우선 재밌는 과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우리 친구들의 그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재밌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학 탐구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는 과학 실험 등이 여기 과학 탐구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실험을 하는지 탐구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과학 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과학 탐구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써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모든 교과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데요. 과학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면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단원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과학, 과학 탐구, 과학 생활, 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와 교과서를 보면은 과학과 교과, 역량 그림 단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탐구, 사고, 해결, 소통, 참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탐구 그림 단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탐구 기능을 그림 단추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리, 의사소통.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 배울 문제인식,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들도 있습니다. 이 과학 탐구 그림 단추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보아서 이 과학의 핵심 요소이거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다양한 일상생활의 현상들을 탐구하고 그걸로부터 이 과학 탐구 그림 단추에 나오는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리, 의사소통, 그 다음에 문제인식,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노출 등의 요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할 때 알아둬야 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퀴즈가 있습니다. 학습 전 동기 유발 문제로 시작 퀴즈를 풀 수가 있고요. 마무리 퀴즈는 우리가 1시간의 차시를 마무리한 뒤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는 단원 학습 후 확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이 단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 아래는 더보기, 영상 재생, 소리 재생, 실험 관찰, 조작 실행, 연속 보기, 새로 고침, 이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증강 가상현실 컨텐츠라고 있어요. 이 AR 마커, VR 마커가 있는데요. 집에 혹시 VR이 있다면 VR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AR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차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상의 현상을 과학자의 관점에서 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직접 탐구를 설계해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결과값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도 할 수 있죠. 이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라는 1단원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면 나머지 2, 3, 4, 5 단원도 우리가 과학자의 시선, 과학자의 관점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에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부터 일반화, 아하, 이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단원은 지구와 달의 운동입니다. 지구와 달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태양과 달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마 우주 여행이 결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 아시나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는 회사의 앨런 머스크라는 CEO는 지금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영화 속처럼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살 수가 있겠죠. 최근에 나온 승리호처럼 우리가 지구가 환경이 너무 피폐해지고 오염이 되면 인간들은 언젠간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구와 달의 운동을 우리가 배워놓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은 3단원 여러가지 기체입니다. 여러가지 기체에서는요,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기체에서는 우리가 흔히 배우는 산소, 이산화탄소, 온도,
공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특히 기체,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 지구의 이산탄소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뉴스에서 접하거나 인터넷으로 접할 텐데요. 이 여러 가지 기체를 우리가 배우면 그런 뉴스를 볼 때, 아하, 이런 이유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식물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식물의 생김새를 알아보고요. 세포, 식물이 이루는 세포가 있죠.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식물세포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뿌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보고요. 줄기는 어떤 일을 하고요. 잎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 꽃, 열매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식물은 유일하게 태양에서 온 빛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바꿔서 저장하는 모든 동물들의 배터리죠. 자, 보조 배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우스갯말로 인간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배터리가 치킨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이 닭은 또 식물을 먹게 되죠. 즉, 식물은 태양으로서 오는 빛 에너지를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아주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식물의 구조 기능을 익힌다면 우리가 앞으로 식물을 보는 눈이 새로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빛과 렌즈가 있습니다. 빛과 렌즈에서는 자,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물속의 물질은 어떻게 보이는지, 블록 렌즈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블록 렌즈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해서 알아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 비코에 아니면 유리컵에 물 담가 놓고 여기다가 젓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꺾여서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1단원입니다.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과학을 배우니까 과학자처럼 탐구해야 되겠죠. 자, 과학자들은 절대 미신을 믿지 않고 확률로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정확한 법칙을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자처럼 우리가 탐구해 본다면 우리의 사고도 좀 더 정확하고 확률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이 어린이는 지금 무엇을 보나요? 자, 오늘 1차 시에 배울 효모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한번 효모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모를 1500배로 확대한 그림이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것들이 움직이네요. 자, 이 효모와 우리가 배울 거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을 학습하면서 해결해 봐요. 자, 우리가 할 거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터치가 잘 안 되네요. 자, 우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계획해 봅니다. 여기서 가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 다음 실험을 계획만 하면 안 되고 머릿속에 생각한 구성한 실험을 직접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죠. 그럼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물을 비커에 넣으면 물이 부글부글 끓고 기체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변환해 보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자, 어떻게 변환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차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볼까요도 있습니다. 자, 실험
다 했으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럼 실험 결과를 해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우리는 이 결과를 정말 유용한 거라면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뉴턴이 어느 날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떨어진 현상을 보고 왜 사과는 떨어질까 해서 만류인력이란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의 과학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서 우리가 발견한 과학적 사실을 법칙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간 차시는 바로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어볼까요입니다. 자, 가설. 도대체 가설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재영이와 아버지가 함께 식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빵 반죽을 만들면서 재영이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빵 반죽을 만들려면 밀가루와 설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빵 반죽을 발효시키는 효모란다. 발효요? 김치나 요구르트처럼요? 맞아. 효모가 발효하면서 설탕을 분해하고 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빵 반죽이 부풀게 된단다. 빵 반죽을 완성했으니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려봐. 아빠는 햇빛에, 난 재영이는 빵 냉장고에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제 빵 반죽이 자, 부풀었는지 이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빠 반죽은 부풀었는데 재영이 반죽은 부풀지가 않았네요. 않은 걸까요? 왜 부풀지 않은 걸까요? 여기가 바로 핵심이죠. 자, 왜 부풀지 않은 걸까요? 여기가 핵심이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탐구 활동으로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자, 여기서는 이제 관찰, 문제인식, 가설 설정이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왜 내 반죽은 부풀지 않은 걸까?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를 인식해서 아마 이런 원인으로 부풀지 않았을 거야 라고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재영이가 빵 반죽을 만들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면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써보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면 좋겠죠. 자, 아빠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효모가 아빠 거는 효모가 잘 생성이 돼서 부풀었는데 재영이 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왜 아빠 반죽은 잘 부풀었는데 왜 내 건 안 부풀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효모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조건. 자, 효모가 아빠 거는 잘 발효됐는데요.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유일하게 아빠와 재영이의 그 반죽의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설탕과 똑같은 밀가루 그리고 똑같은 용량으로 반죽을 했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죠. 보관 장소가 달랐죠.
효모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온도? 아빠는 햇빛, 재영이는 냉장고. 우선 온도가 다르죠. 온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여러분이 쓰면 되겠죠. 아빠와 재영이가 반죽을 보관한 장소가 다른데 그 장소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온도였다는 거죠. 햇빛이 있는 실외냐, 냉장고냐. 그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효모가 발효하는 조건을 고려해 가설을 세워봅시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가설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자, 효모가, 자, 여기서 보면요. 가설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 보면은 자, 우선 어떤 요인이 다른 요인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빵 반죽의 발효. 자, 다시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온도가 발효에 영향을 주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온도와 발효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온도는 변인 중에 하나고요. 발효도 변인 중에 하나인데요. 발효는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독립변인이라고 말하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항상 가설을 뗄 때는 이게 이 그림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온도는 발효에 영향을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가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온도가 낮으면 발효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가설을 우리가 이제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가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온도가 낮으면 발효가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재용이는 아버지와 함께 빵 반죽을 만들었고 얼마 뒤 자신의 빵 반죽만 부풀지 않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용이는 왜 내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았는지, 자, 여기서 짜증내고 버려버리면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죠.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궁금해하면서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탐구 문제를 정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네요. 온도와 효모, 이 두 가지 핵심 요소, 온도가 효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설로 세웠죠. 한번 볼게요. 왜 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은 걸까? 발효하는데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설을 우리가 세웠죠. 탐구 문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 온도는 발효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가설에 대해서 나오네요.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가설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바로 가설 설정입니다. 자, 가설, 궁금한 점에 대하여 자신이 예상한 답이죠. 예상 답이에요. 이러이러할 것이다가 바로 예상 답입니다. 즉, A라면 B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우리는 이제 탐구의 첫 단추를 꿰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설은 내가 관찰한 사실이나 경험, 책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관찰한 사실이나 경험, 책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을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지식도 없이 가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즉, 많이 아는 만큼 많이 보인다는 거죠. 뭐 아까 뉴턴이 얘기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수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뉴턴 2세 이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현상을 봤지만 아무도 그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단 뉴턴만이 궁금해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가설을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설을 세울 때 첫 단추가 잘못 끼면 결국 끝 단추도 잘못 끼어서 다시 가설을 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가설을 세울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탐구를 하여 알아보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죠. 여기선 중요한 거는 탐구를 하여 알아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용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측정이 어렵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인문 계열 중에서 심리학으로 이제 빠져서 과학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효모와 온도와의 관계는 관찰이 가능하죠. 바로 부품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많이 부풀고 적게 부풀고 이렇게 결과값을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복잡한 것보단 간결한 게 실험을 진행하는 데도 훨씬 편리하겠죠. 그 다음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확인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설을 바르게 세웠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체크리스트의 세 가지는 꼭 보고 분명히 드러났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했는지,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 이거를 봐야 되겠죠. 자, 이로써 첫 번째 시간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워볼까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봐야 되지만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의 영상을 보고 한번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